입니까? 요즘 중국 당국이 아주 노골적으로 탈북자들을 체포해 가지고 북송하려는가 봅니다. 20일 이제 보도지요. 원난성의 당 간부 출신인데 이제 탈북을 해 가지고 숨어 있다가 체포됐다 이거죠. 그들이 이제 북송을 앞두고 일가 전체가 자살을 했답니다. 탈출할 때부터 체포에 대비해 가지고 청산가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체포당하니까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오죽하면 자살하겠습니까? 체포돼서 돌아갔을 때 그 고초, 그 험난함을 생각하니까 자살을 선택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한동안 북송을 안 했습니다. 체포 안 하고 순순히 이렇게 보내주고 그랬는데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차단하고 체포해서 북송을 하려고 그러는가 봅니다. 그래서 동북 삼성이나 원남성 같은 데는 탈북자가 많이 몰리는 곳인데 거기는 여기라든가 곳곳마다 조금 행색이 이상하다 싶으면은 일단 체포해 가지고 조사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봅니다. 중국이 사드,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드 배치하는 거 이것 때문에 계속 압력을 넣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왜 그렇게 사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까? 물론 사드가 한국에 없는 것이 낫겠지만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거죠. 사드가 공격 무기도 아니고 방어 무기인데 레이더가 뭐 있다 해도 그 사드 레이더 아니라도 중국을 샅샅이 훑고 있는 레이더가 많은데 왜 사드만 가지고 그럴까? 중국 당국의 일종의 쇼적인 정책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미국에서 중국더러 협조해라, 압력을 넣어라, 북한의 원유를 잠가라 뭐 등등 여러 가지 주문이 있으니까 또 그리고 유엔에서 결의가 떨어지는데 그것을 마냥 거부할 수도 없고 협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국제 여론 때문에 엉거주춤 해왔는데 빠져나갈 구멍으로 사드 핑계를 댄다 이거죠. 한국에서 사드를 배치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협조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또 미국의 요청도 은근하게 거절하고 결국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일체의 금융거래 끊고 원유도 잠가라. 이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에서는 절대적으로 원유 잠그고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이와 같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사드를 들었다 놨다 계속 한다 이거죠. 핑계죠, 핑계. 아무튼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 6.25 때도 여러분 잘 아시죠? 6.25 때 저 압록강까지 유엔군과 한국군이 진주를 했습니다. 이제 남북 통일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때 중공군이 불시에 기습을 해오죠. 그렇게 됨으로써 한국군, 유엔군 모두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일사후퇴 아닙니까? 얼마나 추운 엄동설 아닙니까? 1월 달인데 그 후퇴를 하면서 희생도 희생이고 북한의 주민들이 이제 대거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피난민 엄청나게 이제 내려오는데 그런 계기를 만든 게 결국은 중공군입니다. 중공군. 그렇게 하고 지금 북한이 핵무장을 이렇게 순조롭게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중국의 음으로 양으로 협조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중국이 묵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소리 VOA 이 방송에서 19일 보도됐다 이런 것인데요. 민주당 소속 클리프 벤 홀런 상원의원이 2017년 북한 은행 업무 제재법 이것을 발의했다고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법안에 특히 개성공단에 대해 북한 당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 화학, 생체, 방사능 무기를 해체한 뒤에야 재개될 수 있다. 이런 대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을 동결한 게 아니고 해체한 뒤에입니다. 그런 후에야 개성공단을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되겠죠. 그러니까 개성공단으로 흘러가는 돈이 북한 당국에
수익금으로 잡히면은 금융 압력 약화시킨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벤 홀런 상원의원이 이제 법안 발의 앞서서 기자회견을 이제 열게 됩니다. 여기에서 북한과 거래할지 미국과 거래할지 분명히 선택하도록 할 것이고 둘 다와 거래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선택할래 북한을 선택할래 이런 법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사실 북한의 핵무장 이것은 이제 한국하고 직결되어 있고 또 한국 운명과도 연결되어 있는 이런 중대 사안입니다. 그러면서도 옆에 일본, 중국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미국, 러시아 이렇게 첨예하게 얽혀 있죠. 그런데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북한은 대항하고 그리고 저 러시아, 중국은 북한 편을 들고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은 저 강 건너 불 보듯이 저 나무나라 이야기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건 미국이 해결해 주겠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손 놓아버린 듯 그런 분위기라 이런 것이죠. 당사자 한국 모든 것은 한국에 닥칠 것인데 미국이 지금 나서서 난리지만 미국이 한국하고 멀어지고 손 떼면 북한이 미국 공격하겠다 미사일 날리겠다 할 일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북한하고 평화를 하겠다 평화협정을 맺겠다 혹은 뭐 공단을 열어보겠다 아니면 거래를 해보자 이런 것이 이제 시기적으로 좀 곤란하지 않냐 이런 것이죠. 이제 이런 법안이 발의되고 또 통과되고 그러면 할 수도 없지만은 이제 시기적으로는 그게 곤란하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핵을 여기서 동결해도 핵무장했다는 것은 변치 않고 또 여기서 더 진전을 한다고 해도 핵무장했다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그럼 한국이 동등하게 북한과 대화하고 거래를 하고 싶다면 한국도 북한 핵무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확실하게 갖춘 다음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북한 핵이 해체되든지 이렇게 동등하거든요. 지금 동등하지 않아요. 물론 미국이 버텨주니까 동등하게 보여서 그렇지. 아까도 잠깐 중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중국이란 나라는 자기보다 강력하다 하면은 고개 숙입니다. 분명히 참고. 그러나 자기보다 약한 나라 이런 존재는 그냥 눌러버려요. 맞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그 깊은 중화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북한하고도 대등하게 거래하고 평화로 나가려면은 그만한 준비를 갖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중국, 일본, 러시아하고도 한국이 정말로 대등하게 외교, 군사 모든 면에서 임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내부가 더 단결하고 군사적으로도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미국이 없다 가정하고 현재는 미국하고 국가는 동맹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나라들이 함부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동맹이 약화된다 하면 그 순간부터 아예 맞상대 안 하려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가 돼야 됩니다. 한국 재래식 군사력 강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최첨단화돼야 되고 더 강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상대방 나라들이 전부 핵을 가지고 있다 하면 한국도 핵무장해야만 동등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밀리면 안 되죠. 그래서 동맹이 때로는 불편하지만 동맹이 또 필요한 것이고 어느 나라와 동맹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평화 다 좋아합니다. 나도 평화 사랑하고 여러분도 평화 사랑할 것이고 우리나라 국민들 전쟁 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거죠. 당장에 서울에 포탄 하나만 떨어져도 우왕좌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평화는 아쉽게도 공짜가 없고 나약한 데는 없다는 거죠. 평화는 싸워서 얻고 강해서 얻는 것이 평화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최소한 서로 동등하고 균형을 이룰 때 평화가 약속된다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밀리면 평화는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평화는 협정이나 아니면 도장 찍고 약속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것 아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평화는 우리가 힘을 갖추면서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북한하고 화해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거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그 전에는 대응을 해야 된다. 갖추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세상에 뭐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못하는 게 많다는 거죠. 이제 탄핵 정국을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쭉 지켜볼 때 이거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될 텐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벌써 며칠 됐네요. 15일이니까 7월 15일 네, 미국의 하원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통신 기업들을 제재하는 이제 법안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설명하고 지금 바로 잡혀야 될 시급한 게 뭐냐? 여론조사 그리고 언론 보도 또 북한 사이버 부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한국 내의 여론 교란 이런 부분이 시급하게 바로 잡히고 거기에 따른 대비 법안들이 나와야 우리나라가 그래도 건전하게 갈 수 있고 국민들이 건전한 판단을 하고 또 그 풍토에서 건전한 또 정치가 나오고 그러지 않겠는가 봐요. 그 뿌리가 바로 잡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보수다 우파다 아니면 좌우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물론 그것을 이용할 때는 유리한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지만 반대 입장에 처할 때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국가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거. 이 뿌리가 잘못됨으로써 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이제 같이 생각해보고 이야기할 건데요. 우선 미 하원에서 사이버 공격 그러니까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연결된 통신 기업들을 제재하는 법안 이게 뭐냐면 이제 북한 사이버 그 공격 부대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특히 중국입니다. 거기 통신 시설을 이용해서 그런 기업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 필요한 활동을 하거든요. 북한 안에서 출발하는 그 통신선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 나와 가지고 그 해커 요원들이 그래 가지고 그 통신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도 용인하고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통신 기업들은 미국에서 제재를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이거 제재가 성공한다면은 우리나라 포털이라든지 대형 사이트에 온갖 댓글 달고 추천 조작하고 여론 조작하는 거 이것이 좀 사라질련가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물론 북한 해커 부대가 그런 거를 한다. 이게 지금 확증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거 확증 잡게 그 사람들이 작업하겠습니까? 오래 관찰하고 그러지 않냐? 그런 거 같더라. 의심하기 충분한 그런 것을 느껴보면서 하는 이야기죠. 그 해커 부대가 대놓고 나는 해커 부대하고 댓글 달고 추첨 조작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인터넷 쪽에 들어가면 대형 사이트, 특히 정치 사이트, 아니면 금융, 주식 사이트, 아니면 포털, 그 뉴스 나오는데 그 댓글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많이 보는데 거기에 댓글을 정치 의도대로 달고 또 추천을 엄청나게 때린단 말이에요. 그 호감도 순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또 방문객은 호감도 순위 제일 많이 받은 곳에 눈길이 간다는 거죠. 막 1000, 2000 댓글 추천을 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온갖 구석구석을 찌르고 싸움을 시키고 교란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 편에서는 저 편을 공격하게 하고 저 편에서는 이쪽을 공격하게 하고
이것을 1, 2년 해온 게 아니고 10년, 15년 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효과가 커요. 내가 볼 때는 엄청나게 그게 작용을 크게 해요. 국내 여론 조성에. 예전에는 북한 이 해커 부대라든가 이 댓글 조작하는 거 보면 표가 팍팍 났습니다. 언어 자체가 한국에서 쓰는 언어가 아니고 북한에서 쓰는 언어가 툭툭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요 전혀 구별 안 됩니다. 깨끗하게 나와요. 이제 그만큼 세월이 흐르면서 북한 해커 부대, 사이버 이 댓글 다는 이 부대들도 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거겠죠. 아무튼 이 통신기업들 제재를 하면 그나마 나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도 저 포탈 이런 대형 사이트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법으로. 어떤 요구냐, 그러니까는 특수 IP 아니면 어떤 통신을 통해 가지고 그 댓글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추천 조작을 하거나 뭔가 교란을 한다 의심가면 그것을 반드시 차단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법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무를 부여해라 이거죠. 거기 소홀하면 처벌하고, 그러니까 국내 대형 사이트 포탈 그 관계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교란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가지고 있다고 발견되면 차단을 해야 된다. 이런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잡혀야 한국 내의 모든 문제도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큰 거예요. 이거. 이런 거 방치하면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여론조사 그렇잖아요. 여론조사. 중요한 사건 날 때마다, 대형 사태 날 때마다 이 여론조사가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한다 이거예요. 또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고, 선거를 해도 선거법에 여론조사에 근거해서만 뭘 발표하도록 못을 딱 박아놨잖아요. 그러니 이 여론조사. 그래서 이 한국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말하면 여론조사 기간 나쁘다 이렇게 한 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보완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보완. 그러니까는 그 여론조사는 문구 하나하나 따라서 달라집니다. 수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 문구 심사에서부터 그 결과 모든 것을 강력하게 감시하고 거의 의도적으로 잘못될 때는 또 거기에 따른 처벌이 따르고 이런 것이 강화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뭔가 불성실 여론조사를 겹치고 하면은 확실한 제재도 따라야 되고 허가를 중지시킨다든지 이렇게, 그리고 큰 처벌이 따라야 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 사태, 국가적인 비상사태 이런 때는 여론조사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특히 대선 때도 여론조사를 중지한다든지 어떤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혼란이 올 수 있고 또 의도적인 교란도 올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여론조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하는 것도 전화 여론조사보다는 직접 여론조사를 하게 한다든지, 이제 사람들 남녀노소 또는 각계각층이 모이는 그 장소를 샘플로 설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공항, 철도역,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곳은 이용객이 각자 좀 다릅니다. 또 백화점, 할인점 또는 재래시장 이용객이 저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특정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죠. 뭐 해수욕장도 좋고 어디 유원지라도 좋고 전부 선정을 해가지고 그 몇 군데를 믹사해가지고 거기서, 그리고 뭐 지나가면서 지문으로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용지를 나눠주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건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제 개발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여론조사를 하게 한다 이거죠. 각계각층이 다 두루두루 포함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무튼 뭔가 이거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냥 괜한 이거 우려인가요? 또 언론 보도 같은 것도, 언론 보도가 편향될 때 국가적인 큰 손실, 또 국민들의 오판, 잘못된 여론 조성 이런 것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정말 공정하고 밝게 제대로 나온다면 국가의 홍복이고 그 반대가 된다면 재앙이다. 재앙.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오보나 이런 보도가 나갈 때는 적어도 정정하는 보도가 오보 나가는 시간의 3배 정도 이런 시간을 할애해서 모든 사람이 확실하게 그건 오보였구나 알게끔 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살짝 뭐 지나가거나 저 밑에 신문 같은 쬐끄만 글자로 정정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고의적인 허위보도 이런 것은 또 그에 따른 책임을 크게 지어야죠. 이제 정정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에 따른 책임을 크게 져야 된다. 고의적인 허위보도 또는 이제 고의적은 아니라도 허위보도가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그게 허위보도였거나 확실히 알게끔 그 몇 배의 시간을 들여서 보도하게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보도 아무렇게나 해놔 버리고 나중에 흐지부지 넘어가 버리고 정정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국민 알 권리 정도가 아니고 국민의 마음을 잘못되게 만들어 버린 그런 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바로 잡힌다 하면은 모든 부분에서 바로 잡힐 수 있어요. 정치인들의 활동도 바로 잡힐 수가 있고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고 이제 그 부분이 또 된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이 순간의 모든 일들도 제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국민이 각성하고 딱 제자리로 갈 수 있고 그런데 이와 반대라면은 모든 사태가 악용돼 버리고 한쪽에서 저건 잘못됐다 억울하다 떠들어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죠. 왜? 그건 잎사귀니까. 뿌리가 멍들어 버렸는데 잎사귀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 그 뿌리를 바로 잡는데 이거 필요하다.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오늘은 또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작하는 거 보면 표가 팍팍 났습니다. 언어 자체가 한국에서 쓰는 언어가 아니고 북한에서 쓰는 언어가 퉁퉁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요 전혀 구별 안 됩니다. 깨끗하게 나와요. 이제 그만큼 세월이 흐르면서 북한 해커 부대, 사이버 댓글 다는 이 부대들도 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거겠죠. 아무튼 이 통신기업들 제재를 하면 그나마 나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도 저 포탈 이런 대형 사이트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법으로. 어떤 요구냐. 그러니까는 특수 IP 아니면 어떤 통신을 통해 가지고 그 댓글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추천 조작을 하거나 뭔가 교란을 한다 의심가면 그것을 반드시 차단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법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무를 부여해라 이거죠. 거기 소홀하면 처벌하고 그러니까 국내 대형 사이트 포탈 그 관계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교란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가지고 있다고 발견되면 차단을 해야 된다. 이런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잡혀야 한국 내의 모든 문제도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큰 거예요. 이거. 이런 거 방치하면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여론조사 그렇잖아요. 여론조사. 중요한 사건 날 때마다 대형 사태 날 때마다 이 여론조사가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한다 이거예요. 또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고 선거를 해도 선거법에 여론조사에 근거해서만 뭘 발표하도록 못을 딱 박아놨잖아요. 그러니 이 여론조사 그래서 이 한국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말하면 여론조사 기간 나쁘다 이렇게 한 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보완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보완.
그러니까는 그 여론조사는 문구 하나하나 따라서 달라집니다. 수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 문구 심사에서부터 그 결과 모든 것을 강력하게 감시하고 거의 의도적으로 잘못될 때는 또 거기에 따른 처벌이 따르고 이런 것이 강화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뭔가 불성실 여론조사를 겹치고 하면은 확실한 제재도 따라야 되고 허가를 중지시킨다든지 이렇게, 그리고 큰 처벌이 따라야 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 사태, 국가적인 비상사태 이런 때는 여론조사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특히 대선 때도 여론조사를 중지한다든지 어떤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거죠. 평화는 싸워서 얻고 강해서 얻는 것이 평화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최소한 서로 동등하고 균형을 이룰 때 평화가 약속된다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밀리면 평화는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평화는 협정이나 아니면 도장 찍고 약속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거 아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평화는 우리가 힘을 갖추면서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북한하고 화해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거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그 전에는 대응을 해야 된다. 갖추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세상에 뭐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못하는 게 많다는 거죠. 이제 탄핵 정국을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쭉 지켜볼 때 이거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될 텐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벌써 며칠 됐네요. 15일이니까 7월 15일. 네, 미국의 하원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통신 기업들을 제재하는 이제 법안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설명하고, 지금 바로 잡혀야 될 시급한 게 뭐냐? 여론조사, 그리고 언론 보도, 또 북한 사이버 부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한국 내의 여론 교란, 이런 부분이 시급하게 바로 잡히고 거기에 따른 대비 법안들이 나와야 우리나라가 그래도 건전하게 갈 수 있고 국민들이 건전한 판단을 하고 또 그 풍토에서 건전한 또 정치가 나오고 그러지 않겠는가 봐요. 그 뿌리가 바로 잡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보수다 우파다 아니면 좌우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물론 그것을 이용할 때는 유리한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지만 반대 입장에 처할 때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국가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거. 이 뿌리가 잘못됨으로써 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이제 같이 생각해보고 이야기할 건데요. 우선 미 하원에서 사이버 공격, 그러니까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연결된 통신 기업들을 제재하는 법안. 이게 뭐냐면 이제 북한 사이버 그 공격 부대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특히 중국입니다. 거기 통신 시설을 이용해서 그런 기업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 필요한 활동을 하거든요. 북한 안에서 출발하는 그 통신선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 나와 가지고 그 해커 요원들이 그래가지고 그 통신시설을 이용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북한 해커 부대, 사이버 댓글 다는 이 부대들도 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거겠죠. 아무튼 이 통신기업들 제재를 하면 그나마 나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도 저 포탈 이런 대형 사이트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법으로. 어떤 요구냐. 그러니까는 특수 IP 아니면 어떤 통신을 통해 가지고 그 댓글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추천 조작을 하거나 뭔가 교란을 한다 의심가면 그것을 반드시 차단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법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무를 부여해라 이거죠. 거기 소홀하면 처벌하고, 그러니까 국내 대형 사이트 포탈 그 관계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교란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가지고 있다고 발견되면 차단을 해야 된다. 이런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잡혀야 한국 내의 모든 문제도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큰 거예요, 이거. 이런 거 방치하면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여론조사 그렇잖아요. 여론조사. 중요한 사건 날 때마다, 대형 사태 날 때마다 이 여론조사가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한다 이거예요. 또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고, 선거를 해도 선거법에 여론조사에 근거해서만 뭘 발표하도록 못을 딱 박아놨잖아요. 그러니 이 여론조사. 그래서 이 한국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말하면 여론조사 기간 나쁘다 이렇게 한 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보완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보완. 그러니까는 그 여론조사는 문구 하나하나 따라서 달라집니다. 수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 문구 심사에서부터 그 결과 모든 것을 강력하게 감시하고, 거의 의도적으로 잘못될 때는 또 거기에 따른 처벌이 따르고, 이런 것이 강화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뭔가 불성실 여론조사를 겹치고 하면은 확실한 제재도 따라야 되고, 허가를 중지시킨다든지 이렇게, 그리고 큰 처벌이 따라야 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 사태, 국가적인 비상사태, 이런 때는 여론조사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특히 대선 때도 여론조사를 중지한다든지, 어떤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혼란이 올 수 있고, 또 의도적인 교란도 올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여론조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하는 것도 용인하고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통신기업들은 미국에서 제재를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이거 제재가 성공한다면은 우리나라 포털이라든지 대형 사이트에 온갖 댓글 달고 추천 조작하고 여론 조작하는 거, 이것이 좀 사라질련가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물론 북한 해커 부대가 그런 거를 한다, 이게 지금 확증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거 확증 잡게 그 사람들이 작업하겠습니까? 오래 관찰하고 그러지 않냐, 그런 거 같더라, 의심하기 충분한 그런 것을 느껴보면서 하는 이야기죠. 그 해커 부대가 대놓고 나는 해커 부대하고 댓글 달고 추첨 조작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인터넷 쪽에 들어가면 대형 사이트, 특히 정치 사이트, 아니면 금융, 주식 사이트, 아니면 포털, 그 뉴스 나오는데 그 댓글, 이런데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많이 보는데 거기에 댓글을 정치 의도대로 달고 또 추천을 엄청나게 때린단 말이에요. 그 호감도 순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또 방문객은 호감도 순위 제일 많이 받은 곳에 눈길이 간다는 거죠. 막 1000, 2000 댓글 추천을 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온갖 구석구석을 찌르고 싸움을 시키고 교란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 편에서는 저 편을 공격하게 하고, 저 편에서는 이쪽을 공격하게 하고, 이것을 1, 2년 해온 게 아니고 10년, 15년 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효과가 커요. 내가 볼 때는 엄청나게 그게 작용을 크게 해요. 국내 여론 조성에. 예전에는 북한 이 해커 부대라든가 이 댓글 조작하는 거 보면 표가 팍팍 났습니다. 언어 자체가 한국에서 쓰는 언어가 아니고 북한에서 쓰는 언어가 퉁퉁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요 전혀 구별 안 됩니다. 깨끗하게 나와요. 이제 그만큼 세월이 흐르면서 북한 해커 부대, 사이버 댓글 다는 이 부대들도 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거겠죠. 아무튼 이 통신기업들 제재를 하면 그나마 나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도 저 포털 이런 대형 사이트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법으로. 어떤 요구냐, 그러니까는 특수 IP 아니면 어떤 통신을 통해 가지고 그 댓글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추천 조작을 하거나 뭔가 교란을 한다 의심가면 그것을 반드시 차단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법장을 이렇게 순조롭게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중국의 음으로 양으로 협조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중국이 묵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소리 VOA 이 방송에서 19일 보도됐다 이런 것인데요. 민주당 소속 클리프 벤 홀런 상원의원이 2017년 북한 은행업무제재법 이것을 발의했다고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법안에 특히 개성공단에 대해 북한 당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 화학, 생체, 방사능 무기를 해체한 뒤에야 재개될 수 있다. 이런 대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을 동결한 게 아니고 해체한 뒤에입니다. 그런 후에야 개성공단을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개성공단으로 흘러가는 돈이 북한 당국에 수익금으로 잡히면은 금융 압력 약화시킨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벤 홀런 상원의원이 이제 법안 발의 앞서서 기자회견을 이제 열게 됩니다. 여기에서 북한과 거래할지 미국과 거래할지 분명히 선택하도록 할 것이고 둘 다와 거래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선택할래 북한을 선택할래 이런 법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사실 북한의 핵무장 이것은 이제 한국하고 직결되어 있고 또 한국 운명과도 연결되어 있는 이런 중대 사안입니다. 그러면서도 옆에 일본, 중국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미국, 러시아 이렇게 첨예하게 얽혀 있죠. 그런데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북한은 대항하고 그리고 저 러시아, 중국은 북한 편을 들고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은 저 강 건너 불 보듯이 저 나무나라 이야기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건 미국이 해결해 주겠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손 놓아버린 듯 그런 분위기라 이런 것이죠. 당사자 한국 모든 것은 한국에 닥칠 것인데 미국이 지금 나서서 난리지만 미국이 한국하고 멀어지고 손 떼면 북한이 미국 공격하겠다 미사일 날리겠다 할 일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북한하고 평화를 하겠다.